사천을 떠난 지 사흘 후 강무진과 서랴하는 중원의 경계에 도착했다. 강무진의 품에는 당가의 비전 독경과 각종 독약들이 들어 있었다. 드디어 돌아왔네요. 서랴하니 말에서 내리며 기지개를 켰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암흑과 장악. 그렇습니다. 먼저 장철에게서 얻은 정보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강무진은 품에서 지도를 꺼냈다. 장철이 알려준 이 지역 암흑가 조직들의 분포도였다. 청룡회, 백호단, 현랑방, 독사문. 이 네 조직이 가장 큽니다. 각각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우두머리는 모두 화경 수준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칩니까? 청룡회부터입니다. 강무진이 지도의 한 곳을 가리켰다. 청룡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입니다. 50년 역사의 조직원 150명, 우두머리는 청룡 이청훈. 화경 중반의 고수입니다. 화경 중반이라면 만만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독술이 있습니다. 강무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정면 대결은 피하고 은밀하게 제압합니다. 독은 소리 없는 무기니까요. 이틀 후 청룡회 본거지. 청룡회는 중원의 한 도시 외곽에 큰 장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상단을 운영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밀무역과 보호비 수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조직이었다. 강무진과 서랴하는 밤에 장원 근처에 잠복했다. 경비가 삼엄하네요. 최소 20명은 순찰을 돌고 있어요. 서랴하니 경비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다. 정면으로 들어가면 싸움이 커집니다. 먼저 우두머리부터 제압합니다. 우두머리를 먼저요? 뱀의 머리를 자르면 몸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이청훈을 제압하면 청룡회는 와해될 것입니다. 강무진은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당가에서 얻은 무색무취의 독, 혼미산이었다. 이것을 우두머리의 방에 뿌리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 사이 우리가 들어가 제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에 뿌리죠? 바람을 이용합니다. 강무진은 지도를 펼쳤다. 이청훈의 방은 장원 중앙의 주건물 2층입니다. 창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고 지금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우리가 서쪽에서 혼미산을 날리면 바람이 창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교한 계산이네요. 독술은 계산입니다. 용량, 풍량, 시간. 모든 것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장원 서쪽으로 이동했다. 담을 넘어 주건물 가까이 접근했다. 강무진은 혼미산을 공중에 뿌렸다. 무색무취의 분말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이청훈의 방 창문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이제 됐습니다. 강무진과 서랴하니 경공을 펼쳐 2층으로 올라갔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이청훈이 책상에 엎드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정말 잠들었네요. 혼미산은 화경고수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색무취라 인지조차 못하니까요. 강무진이 이청훈에게 다가가 혈도를 짚었다. 혈잠독을 주입하여 내력을 봉쇄했다. 이청훈이 신음하며 깨어났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누구냐? 조용히 하십시오. 소리를 지르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무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청훈이 입을 다물었다. 청룡 이청훈. 당신은 지난 50년간 이 지역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보호비를 거뒀습니다. 거부하는 자는 죽이고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그건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청룡회는 제 조직이 됩니다. 이청훈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조직을 넘깁니다. 둘째, 여기서 죽습니다. 강무진이 손에서 검붉은 기운을 피어올렸다. 혈천마수의 기운이었다. 이청훈은 그 기운만으로도 죽음을 느꼈다. 화경 중반인 자신보다 훨씬 강한 고수였다. 나는 첫 번째를 선택하겠소. 현명한 선택입니다. 강무진이 독약 한 병을 꺼냈다. 이것을 드십시오. 생사부라는 독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온몸이 마비되어 죽습니다. 배신하면 해독제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청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독약을 받아 마셨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휘하입니다. 청룡회는 겉으로는 예전처럼 운영하되 실질적으로는 제 명령을 따릅니다. 알겠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두던 보호비를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합당한 대가 없이는 폭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청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걱정 마십시오. 제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주겠습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업을. 강무진은 품에서 서류를 꺼냈다. 청룡회는 앞으로 정보 거래에 집중합니다. 강호의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청훈의 눈이 빛났다. 정보 거래는 암흑가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정보망을 구축하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 지시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강무진이 서려안을 쳐다봤다. 설소저, 청룡회의 정보망 구축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제가 정보통이잖아요. 서려안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청룡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청훈은 강무진의 지시대로 보호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백성들은 놀라워했고 청룡회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서려안의 지도 아래 정보망 구축이 시작되었다. 청룡회 조직원들은 각 지역에 흩어져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보고 드립니다. 이청훈이 강무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강무진의 부하가 되어 있었다. 이번 주 수집한 정보입니다. 무림맹의 동향, 각 문파의 움직임, 상인들의 거래 내역. 강무진은 보고서를 훑어봤다. 청룡회의 정보 수집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잘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군. 이청훈은 이제 강무진을 주군이라 부르고 있었다. 생사부의 공포도 있었지만 강무진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다음은 백호단입니다. 강무진이 지도를 펼쳤다. 백호단은 청룡회보다 작지만 더 폭력적인 조직입니다. 우두머리 백호 장백사는 화경 초반이지만 성격이 잔인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럼 청룡회처럼 회유가 어렵겠네요. 회유는 하지 않습니다. 백호단은 제거합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조직원 중 쓸만한 자들만 뽑아 청룡회에 흡수하고 나머지는 흩어버립니다. 사흘 후 백호단 본거지. 백호단은 산속체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다. 산적 같은 조직으로 마을을 습격하고 약탈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저런 놈들은 강호에 필요 없습니다. 강무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청훈, 청룡회 인원 50명을 데리고 포위하십시오. 저와 설소저가 안으로 들어가 우두머리를 제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군. 이청훈이 청룡회 정예 50명을 이끌고 백호단 채를 포위했다. 강무진과 서려안은 정면 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누구냐? 문을 지키던 백호단원들이 칼을 뽑았다. 강무진은 대답 대신 손을 휘둘렀다. 독분이 날아가 백호단원들의 얼굴에 뿌려졌다. 단원들이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강력한 자극성 독이었다. 경보가 울렸다. 백호단원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100여 명이 넘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했다. 설소저, 도관계를. 알겠어요. 서려안이 마교의 도관계를 펼쳤다. 검은 안개가 사방을 덮었다. 백호단원들이 안개 속에서 혼란에 빠졌다. 강무진은 안개 속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혈잠독으로 단원들을 제압했다. 하나, 둘, 셋. 순식간에 수십 명이 쓰러졌다. 뭐야 이 괴물은. 백호단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백호 장백산, 나와라.
강무진이 외쳤다. 제 안쪽에서 거구의 사내가 나타났다. 감히 내 백호단을 건드려 죽여주마. 장백산이 거대한 돌을 들고 강무진에게 달려들었다. 화경 초반의 내력이 도에 실렸다. 하지만 강무진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금강장법 제7식. 강무진의 장이 돌을 쳤다. 쾅, 도가 부러지며 장백산이 뒤로 날아갔다. 급, 장백산이 땅에 떨어져 피를 토했다. 단 일격에 제압당했다. 백호단은 오늘로 해체한다. 조직원 중 양민을 해친 자는 관에 넘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청룡회에 흡수한다. 강무진이 선언했다. 이청훈이 청룡회 인원을 이끌고 들어와 백호단을 정리했다. 악질 조직원들은 결박되어 관하로 보내졌고 그나마 죄가 적은 자들은 청룡회에 편입되었다. 장백산은 저항했지만 강무진이 혈잠독으로 제압한 후 관하로 넘겼다. 열흘 만에 청룡회와 백호단이 정리되었다. 강무진의 세력은 200명이 넘었다. 이제 소규모 문파 수준의 인원이었다. 다음은 현랑방입니다. 강무진이 다음 목표를 정했다. 현랑방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우두머리 현랑 정무열은 화경 후반의 고수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한 자입니다. 화경 후반이라면 위험하지 않나요? 설야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제 실력도 화경 수준입니다. 그리고 독술과 금강불멸체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랑방은 암살 전문가들이에요. 정면 대결보다 암살에 능하죠. 그렇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현랑방은 회유도 제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무진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현랑방을 손에 넣으면 우리는 강력한 암살 조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청훈이 급히 들어왔다. 주군, 급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현랑방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현랑 정무열이 주군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무열이 먼저 접촉해왔다는 것은 우리의 움직임을 알아챘다는 뜻입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함정이라도 가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낫습니다. 강무진이 일어섰다. 만남 장소는 어디입니까? 폐사된 절, 고목사입니다. 내일 자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설야안이 강무진의 팔을 잡았다. 저도 같이 갈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내면 더 위험하죠. 둘이 가는 게 나아요. 강무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다음 날 밤, 자시. 고목사는 오래전에 폐사된 절로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경내를 비추고 있었다. 강무진과 설야안이 절 마당에 도착하자 대웅전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격의 사내.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현랑 정무열이었다. 개강이라 했나. 어린 나이에 청룡회와 백호단을 장악했다지. 정무열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대단한 솜씨야. 하지만 현랑방은 다르다. 우리는 암살자다.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어도 암살로는 누구든 죽일 수 있지. 협박입니까? 협박이 아니라 경고다. 현랑방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 내 목숨을 보장하마. 강무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거절하면 죽는다. 지금 이 순간. 정무열이 손을 들자 사방의 그림자에서 10여 명의 암살자들이 나타났다. 모두 현랑방의 정의의 암살자들이었다. 포위당했구나. 설야안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했다. 정무열, 당신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암살자는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정체를 드러낸 순간, 그것은 암살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강무진의 손에서 금빛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전투라면 제가 더 강합니다.
순간 강무진의 몸이 움직였다. 금강불멸체와 환마무영보를 융합한 신법으로 순식간에 암살자 하나에게 접근하여 혈잠독으로 제압했다. 암살자가 쓰러졌다. 나머지 암살자들이 일제히 암기를 날렸다. 하지만 강무진의 금강불멸체가 모든 암기를 튕겨냈다. 설소저. 알았어요. 서랴하니 도간계를 펼쳤다. 마교의 환마도간이 사방을 덮었다. 암살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강무진과 서랴하는 하나씩 제압해 나갔다. 정무열이 직접 움직였다. 화경 후반의 내력이 폭발하며 강무진에게 달려들었다. 쾅! 두 사람의 장이 부딪혔다. 엄청난 충격파가 퍼져나갔다. 이 괴물 같은 녀석. 정무열이 놀라며 물러섰다. 15살 소년이 화경 후반인 자신과 맞먹는 내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럴 수가. 하지만 강무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천마신공을 발동하여 혈기를 끌어올렸다. 혈천마수. 검붉은 기운이 정무열을 덮쳤다. 정무열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혈기가 그의 몸속으로 침투했다. 정무열이 무릎을 꿇었다. 내부에서 혈도가 뒤틀리며 고통이 엄습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여기서 죽거나. 강무진이 차갑게 말했다. 정무열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항복하겠다. 혈랑방을 받지마. 강무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로써 혈랑방까지 강무진의 손에 들어왔다. 청룡회, 백호단, 혈랑방. 세 조직을 장악한 강무진의 세력은 이제 300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지막 목표, 독사문만 남았다. 달빛 아래 강무진의 눈빛은 승리의 빛으로 빛났다. 혈랑방을 장악한 다음 날, 강무진은 새로 확보한 거점에서 새 조직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했다. 청룡 이청훈, 혈랑 정무열, 그리고 청룡회에 흡수된 백호단의 간부들. 이제 우리 세력은 300명을 넘었습니다. 강무진이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독사문. 이청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군, 독사문은 앞의 새 조직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독사문은 천살문의 직속 조직입니다.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천살문.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 암살과 정보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정무열이 거들었다. 천살문은 중원 전역에 수백 개의 하부 조직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독사문은 그 중 하나죠. 우리 혈랑방도 사실 천살문에 상납금을 바쳤습니다. 상납금을요? 네. 매달 수익의 10%를 천살문에 바쳐야 합니다. 그 대가로 천살문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강무진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독사문을 치면 천살문이 개입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주군. 천살문은 자신들의 직속 조직이 공격받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청훈의 말에 좌중이 긴장했다. 하지만 강무진은 침착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독사문을 포기하고 여기서 멈춘다. 둘째, 독사문을 치고 천살문과 맞선다. 주군, 천살문은 너무 강대합니다. 우리 같은 소규모 세력이 맞서기엔. 누가 소규모라고 했습니까? 강무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300명의 전투원과 암살 조직, 정보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명분이라니요? 독사문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질 조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제거하면 백성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천살문이 보복한다면 그들은 백성을 괴롭히는 악당이 됩니다. 강무진이 지도에 원을 그렸다. 여론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면 천살문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서랴하니 끼어들었다.
하지만 천살문은 명분 따위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사파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무진이 서례안을 쳐다봤다. 설소저, 마교와 연락할 수 있습니까? 서례안의 눈이 커졌다. 마교와요. 왜요? 천살문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합니다. 마교는 사파 5대 세력과 경쟁 관계입니다. 우리가 천살문을 약화시키면 마교에게도 이익입니다. 서례안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연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교가 움직이려면 그만한 대가를 원할 거예요. 대가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수집한 무림맹과 정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무진이 이청훈을 쳐다봤다. 정룡회가 수집한 정보 중 마교에 유용한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군. 사흘 후 독사문 본거지 근처. 독사문은 지하에 본거지를 두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객잔이었지만 지하에는 거대한 미로 같은 공간이 있었다. 강무진은 300명의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눴다. 제1부대 청룡회 100명, 지휘관 이청훈, 객잔 포위 및 탈출로 차단. 제2부대 현랑방 100명, 지휘관 정무열, 지하 잠입 및 요인 암살. 제3부대 정예 100명, 지휘관 강무진, 정면 돌파 및 우두머리 제압. 각자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자시에 일제히 공격합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부대들이 움직였다. 자시. 이청훈의 신호와 함께 공격이 시작되었다. 청룡회 인원들이 객잔을 포위했고 현랑방 암살자들이 지하로 잠입했다. 강무진과 서례안 그리고 정예 100명이 정문으로 돌입했다. 누구냐? 독사문 조직원들이 칼을 뽑았다. 강무진은 금강장법을 펼쳐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날려버렸다. 우두머리는 어디 있나? 지하 3층입니다. 제압한 조직원이 떨며 대답했다. 강무진은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을 따라 1층,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하자 넓은 방이 나타났다. 방 중앙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음흉한 인상의 사내. 독사 장독사였다. 개강이라 했나. 소문은 들었다. 청룡회, 백호단, 현랑방을 차례로 집어삼켰다지. 장독사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독사문은 다르다. 우리 뒤에는 천살문이 있다.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면 천살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천살문이 두렵지 않습니다. 강무진이 당당하게 말했다. 두렵지 않다고. 어린 것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장독사가 손뼉을 쳤다. 그러자 홀 사방에서 수십 명의 고수들이 나타났다. 모두 선천경 이상의 실력자들이었다. 독사문에는 고수가 50명이나 있다. 내 놈이 아무리 강해도 숫자를 이길 수는 없지. 하지만 강무진은 미소를 지었다. 누가 혼자라고 했습니까? 순간 사방의 그림자에서 현랑방 암살자들이 나타났다. 정무열이 이끄는 30명의 정예 암살자들이었다. 뭐야? 장독사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기습이다. 현랑방 암살자들과 독사문 고수들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무진은 장독사에게 접근했다. 이제 당신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이 자식. 장독사가 독침을 뿌렸다. 수백 개의 독침이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강무진의 금강불멸체가 모든 독침을 튕겨냈다. 독침 정도로는 안 됩니다. 강무진이 혈천마술을 펼쳤다. 검붉은 기운이 장독사를 덮쳤다. 크아! 장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화경 중반의 실력이었지만 강무진의 천마신공을 막을 수 없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강무진이 장독사의 목에 칼을 겨눴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한다. 장독사가 고개를 숙였다. 이로써 독사문도 강무진의 손에 떨어졌다. 전투가 끝나고 강무진은 독사문의 재산과 문서들을 조사했다. 이게 뭡니까? 강무진이 한 문서를 들어 올렸다.
천살문과 독사문의 거래 내역이 적힌 장부였다. 천살문은 독사문에게 매달 암살 의뢰를 넘깁니다. 그 대가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죠. 장 독사가 떨며 설명했다. 절반이나? 네. 천살문은 우리를 하부 조직으로 부리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착취합니다. 우리는 위험한 일만 하고 이익은 천살문이 가져갑니다.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그렇다면 다른 하부 조직들도 불만이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천살문이 워낙 강대해서 아무도 반항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강무진이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이 장부를 다른 하부 조직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면 천살문의 착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럼 천살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강무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천살문을 자극하여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들이 움직이면 우리는 준비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이틀 후 천살문의 사자가 도착했다. 객잔에서 강무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냉혹한 인상의 고수였다. 천살문 혈이당 당주, 혈무상이다. 사내가 자신을 소개했다. 혈이당은 천살문의 4개의 분당 중 하나로 암살을 전담하는 조직이었다. 개강이라 했나? 우리 천살문의 하부 조직을 강탈했다지. 강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강무진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독사문 조직원들은 천살문의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해방시켰을 뿐입니다. 해방. 혈무상이 비웃었다. 어린 것이 말장난을 하는구나. 좋다. 그럼 내가 똑똑히 말해주마. 독사문을 돌려놓아라. 그리고 배상금으로 금 1000냥을 바쳐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마. 거절합니다. 강무진의 대답은 단호했다. 혈무상의 얼굴이 굳었다. 거절한다고. 내 놈, 천살문이 어떤 조직인지 아느냐? 우리는 사파 5대 세력 중 하나다. 무림맹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조직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절합니다. 강무진이 일어섰다. 천살문은 하부 조직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질 조직입니다. 저는 그런 조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혈무상이 살기를 뿜으며 일어섰다. 후회하게 해주마. 천살문을 적으로 돌린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강무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혈무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객잔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려하니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요? 천살문은 정말 강대한 조직이에요. 괜찮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강무진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다. 마교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뭐래요? 마교가 우리를 지원하겠답니다. 천살문과 우리가 싸우면 마교가 뒤에서 천살문의 다른 거점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서랴한의 눈이 커졌다. 그럼 천살문은 우리와 마교, 양쪽을 상대해야 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 천살문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칫하면 마교에게 뒤통수를 맞을 테니까요. 강무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이것이 강호 정치입니다.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력 간 균형과 외교가 필요합니다. 나흘 후 천살문이 움직였다. 100명의 암살자들이 강무진의 거점을 공격했다. 하지만 강무진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혈랑방 암살자들과 천살문 암살자들의 전투가 벌어졌다. 암살자 대 암살자의 대결이었다. 동시에 사천에서 급보가 날아왔다. 마교가 천살문의 서역 거점을 공격했다는 소식이었다. 천살문은 급히 병력을 나눠 서역으로 보내야 했다. 강무진을 제압할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일주일간의 소규모 전투 끝에 천살문이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 휴전하자. 서로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혈무상이 다시 찾아와 제안했다. 휴전은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강무진이 대답했다. 독사문을 포함한 이 지역의 하부 조직들은 모두 독립합니다.
천살문은 더 이상 이 지역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다. 과하지 않습니다. 천살문은 지금 마교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까지 적으로 두고 싶으십니까? 결무쌍은 이를 갈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로써 천살문과의 1차 충돌이 끝났다. 강무진은 독사문을 포함한 이 지역의 모든 암흑가 조직을 장악했다. 이제 그의 세력은 400명을 넘었고 청룡회의 정보망, 현랑방의 암살 조직, 독사문의 자금력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그날 밤 강무진은 서려안과 함께 거점의 옥상에 앉아 있었다. 성공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서려안이 감탄하며 말했다. 천살문을 상대로 이렇게 버틸 줄은 몰랐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천살문은 언젠가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목표는 세력을 더 키웁니다. 4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1000명, 2000명으로 키워야 합니다. 강무진이 별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3개월 후 천하제일인 결정전에 참가합니다. 거기서 우승하면 제 이름이 강호에 알려질 것입니다. 그때 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야심만만하네요. 야심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서려안이 강무진의 손을 잡았다. 저도 도와줄게요. 끝까지.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별빛 아래 나란히 앉아 미래를 생각했다. 강무진의 복수는 이제 절반쯤 진행되었다. 세력을 구축했고 첫 번째 대형 조직과의 충돌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남은 것은 더 강해지는 것, 그리고 배신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달빛이 두 사람의 결의를 비추고 있었다. 천살문과의 휴전 후 한 달, 강무진의 세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천살문의 압박에서 벗어난 주변 소규모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강무진에게 붙었기 때문이다. 죽은 이번 주에만 3개 조직이 항복을 요청했습니다. 이청훈이 보고했다. 극풍단, 백사방, 철혈회. 모두 합치면 150명입니다. 강무진은 명단을 살펴봤다. 우두머리들의 전력은 극풍단주는 선천경 후반, 백사방주는 선천경 중반, 철혈회주는 화경 초반입니다. 화경 고수가 또 있군요. 좋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백성을 괴롭히는 행위 금지. 둘째, 수익의 3할을 본부에 납부. 셋째, 긴급시 병력 동원에 응해야 함. 알겠습니다. 이청훈이 물러가고 서려안이 말을 이어갔다. 개강공자, 정보망 구축이 거의 완료됐어요. 그녀가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수십 개의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이 지역 모든 주요 도시에 정보원을 배치했어요. 객잔, 주막, 상점, 심지어 관아에도 우리 사람이 있어요. 관아에도요? 네. 하급 관리 몇 명을 매수했어요. 관의 움직임도 미리 알 수 있죠. 강무진은 감탄했다. 서려안의 정보망 구축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마교의 노하우가 들어갔군요. 당연하죠. 마교는 1000년간 정보전으로 살아남았어요. 제가 그 비법을 다 알고 있고요. 서려안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이제 무림맹의 움직임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어제도 재미있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무엇입니까? 무림맹에서 천하제일인 결정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대요. 각 문파의 참가자 명단 제출을 독촉했고요. 강무진의 눈이 빛났다. 천하제일인 결정전. 이제 2달 남았군요. 참가하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 제 이름이 천하에 알려집니다. 그때가 본격적인 복수의 시작입니다. 강무진이 창밖을 바라봤다. 남궁천, 백도연, 혈마존.
그들도 대회에 올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직 정체를 드러내기엔 이르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세력도 갖췄고 정보망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강호에 알릴 때입니다. 이틀 후 강무진은 전체 조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새로 구축한 본부 대강당에 400여 명의 조직원들이 모였다. 청룡회, 현랑방, 독사문, 그리고 새로 합류한 조직들의 우두머리들이 앞줄에 앉았다. 여러분, 강무진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한 달 전, 우리는 천살문과 맞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조직원들이 환호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합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조직이었지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뭉쳤습니다. 그 힘으로 천살문을 물리쳤습니다. 강무진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큰 적들과 맞서야 합니다. 무림맹, 사파 5대 세력, 심지어 정파 9대 문파까지. 좌중이 긴장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주고 거래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약자를 보호합니다. 강무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개혁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조직원들이 다시 환호했다. 강무진의 연설은 그들의 사기를 크게 올렸다. 회의가 끝나고 우두머리들만 남았다. 죽은 조직의 이름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청훈이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각 조직이 따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통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강무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흥룡회. 흥룡회요? 네.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만 용처럼 강하고 당당한 조직.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두머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흥룡회입니다. 각 하부 조직은 청룡당, 현룡당, 동룡당, 백룡당으로 개편합니다. 강무진이 조직도를 펼쳤다. 청룡당은 정보 수집, 현룡당은 암살과 첩보, 동룡당은 독술과 의료, 백룡당은 신규 조직들의 통합을 담당합니다. 체계적인 조직도의 우두머리들이 감탄했다. 그리고 흥룡회 총회주는 제가 맡겠습니다. 각 당의 당주는 이청훈, 정무열, 장독사, 그리고 강무진이 새로 합류한 철혈회주를 쳐다봤다. 철무진, 당신이 백룡당주를 맡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군. 철무진이 무릎을 꿇었다. 화경 초반의 고수인 그도 강무진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었다. 조직 정비가 끝나고 강무진은 개인 수련에 집중했다. 천하제일인 결정전까지 2달.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려야 했다. 뒷산 폭포 아래. 강무진은 금강불멸체와 천마신공을 동시에 수련하고 있었다. 두 상반된 무공이 몸속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며 새로운 경지를 만들어냈다. 겁마일체 제2단계. 전생에서 강무진이 22살에 도달했던 경지.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16살에 그 문턱에 섰다. 기초가 다르다. 금강불멸체 완전판을 익혔고 천마신공도 정통으로 수련했다. 전생보다 훨씬 빠르다. 내력이 단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50년 공력이 60년으로 70년으로 늘어났다. 그때 폭포 위에서 누군가 말했다. 흥미롭군. 정마 무공을 동시에 수련하다니. 강무진은 눈을 떴다. 폭포 위 바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예리했다. 이 사람은 강무진은 그를 알아봤다. 전생에서 여러 번 마주쳤던 인물. 무당파 장로 청어진인. 천하오절 중 한 명으로 무당의 태극검법을 완성한 절정 고수였다. 전생에서 강무진을 마왕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했던 배신자 중 한 명. 무당파 청어진인이십니까? 오, 나를 아는구나. 흥룡회의 총회주, 개강. 청어진인이 가볍게 뛰어내려 강무진 앞에 섰다. 소문을 듣고 직접 보러 왔다. 16살의 천살문과 맞섰다는 신동을.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내 무공을 보니 정말 대단하구나. 금강불멸체와 천마신공의 융합이라.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것을 실제로 해냈구나. 청어진인이 강무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위험하다. 자칫하면 주와 인마에 빠질 수 있다. 정과 많은 상극이니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자신만만하구나. 그럼 나와 한 수 겨뤄보겠느냐?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전생의 배신자와 맞붙을 기회였다.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대련 자세를 취했다. 청어진인이 먼저 움직였다. 태극검법. 검이 부드럽게 흘러 강무진을 감쌌다. 무당의 태극검법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춘 절묘한 검법이었다. 강무진은 금강장법으로 응대했다. 장과 검이 부딪히며 화려한 공방이 펼쳐졌다. 쾅, 쾅, 쾅. 수십 초가 부딪힌 후 두 사람이 동시에 물러섰다. 훌륭하다. 16살에 나와 호각을 이루다니. 청어진인이 감탄했다. 내 실력이라면 천하제일인 결정전에서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겠구나. 참가하실 겁니까? 아니,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만 우리 무당의 젊은 제자들이 참가할 것이다. 그들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청어진인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혜강, 너에게 제안이 있다. 무당파와 손잡지 않겠느냐? 강무진의 눈이 커졌다. 무당파와요? 그렇다. 무림맹은 이제 남궁천의 독재 조직이 되었다. 무당파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 같은 인재가 우리 편에 선다면 무림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강무진은 속으로 비웃었다. 전생에서 무당파도 결국 무림맹 편에 섰다. 청어진인의 말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하지만 명심해라. 무림맹을 적으로 돌리면 살아남기 어렵다. 동맹이 필요할 것이다. 청어진인이 경공을 펼쳐 사라졌다. 강무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청어진인, 전생에서 너는 결국 배신했다. 이번에도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강무진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었다. 오직 자신의 힘만 믿을 것이었다. 그날 밤,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주군, 중대한 정보입니다. 이청훈이 급히 보고했다. 무림맹에서 우리 흥룡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 조사 중입니다. 예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마교와 연결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강무진의 표정이 굳었다. 마교와 연결. 네. 우리가 천살문과 싸울 때 마교의 지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우리를 마교 조직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천하제일인 결정전 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군께서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제거하려는 것이죠. 강무진은 곰곰이 생각했다. 시간이 촉박하군요. 그렇다면 계획을 앞당겨야겠습니다. 무슨 계획이십니까? 흥룡회를 강호에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협의 조직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더 주목받을 텐데요. 주목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체를 밝히고 명분을 확보하면 무림맹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강무진이 설야안을 쳐다봤다. 설소저,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선행을 강호에 퍼뜨리십시오. 흥룡회가 백성을 구했다. 악당을 제거했다. 등등.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무림맹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들이 백성의 은인을 해치는 악당이 됩니다.
서려하니 미소 지었다. 좋은 전략이에요. 바로 시작할게요. 일주일 후, 흥룡회의 이름이 강호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흥룡회가 산적들을 소탕했대요. 흥룡회가 기근 지역에 쌀을 보냈대요. 흥룡회가 악질 관리를 고발했대요. 백성들 사이에서 흥룡회는 영웅 조직으로 소문났다. 동시에 강무진의 이름도 알려졌다. 흥룡회 총회주 해강은 16살의 천재래요. 소림 출신이지만 정의를 위해 홀로 나섰대요. 천살문과 맞서 싸워 이긴 용사래요. 강무진은 일약 강호의 신흥 세력이 되었다. 무림맹은 이제 함부로 흥룡회를 공격할 수 없었다. 여론이 흥룡회 편이었기 때문이다. 완벽해요. 서려하니 웃으며 말했다. 이제 무림맹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무림맹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요? 천하제일인 결정전에서 저를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대회 중 사고로 위장해서. 강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생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조심하세요. 무림맹은 정말 무섭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더 무섭습니다. 강무진이 창밖의 달을 바라봤다. 천하제일인 결정전까지 한 달 반. 그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달 후, 천하제일인 결정전 개최지인 낙양성은 강호인들로 북적였다. 구대문파의 깃발들이 거리에 펄럭였고 각 지역에서 온 무인들이 객잔마다 가득했다. 강무진은 흥룡회 간부들과 함께 낙양성에 도착했다. 주군, 저기 보십시오. 이청훈이 거리를 가리켰다. 소림사의 승려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강무진의 옛 사형들도 보였다. 해철 사형이 보이는군요. 해철은 강무진을 괴롭혔던 사형이었다. 그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양이었다. 저기는 무당파입니다. 서려하니 반대편을 가리켰다. 무당파의 도사들이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다. 청어진인의 모습도 보였다. 화산파, 아미파, 곤륜파, 구대문파가 모두 모였네요. 예상한 일입니다. 천하제일인 결정전은 강호 최대의 행사니까요. 강무진이 무림맹 본부가 있는 천검산장 방향을 바라봤다. 남궁천과 백도현도 있겠죠. 주군,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림맹이 음모를 꾸밀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강무진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당가에서 받은 백독불침원입니다. 대부분의 독을 막아주죠. 그리고 그가 다른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은침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해독 은침입니다. 만약 독이 든 음식을 먹으면 은침이 검게 변합니다. 철저하시네요. 살아남으려면 철저해야 합니다. 등록 첫날. 천검산장 앞 광장에 거대한 등록소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줄을 서서 등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무진도 줄에 섰다. 앞뒤로 다양한 문파의 무인들이 보였다. 저기 소림파 해철이다. 무당파의 청운검선도 왔네. 화산파의 풍진도 있어. 사람들이 유명 무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강무진의 차례가 왔다. 이름과 소속을 말씀하십시오. 등록 담당자가 물었다. 해강. 흥룡회 소속입니다. 담당자의 손이 멈췄다. 주변의 무인들도 강무진을 쳐다봤다. 흥룡회, 그 유명한 흥룡회의 총회주. 16살의 천살문과 맞섰다는 소림 출신이라던데. 웅성거림이 커졌다. 강무진의 이름은 이미 강호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이는 16세입니다. 16세라. 최연소 참가자가 되겠군요. 무공 경력은 3년입니다. 주변이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3년 만에 화경 수준. 말도 안 돼. 담당자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규칙상 나이와 경력은 참가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등록 완료입니다. 참가 번호는 88번입니다.
예선은 3일 후 시작됩니다. 강무진은 번호패를 받아들었다. 88번. 전생에서도 같은 번호였다. 모든 것이 반복되는군. 하지만 결과는 다를 것이다.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다. 해강이라 했나? 돌아보니 25세 정도의 준수한 남자가 서 있었다. 화산파 복장을 하고 있었다. 화산파 풍진이다. 소문을 들었다. 16세의 천살문과 맞섰다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나는 그런 소리 믿지 않는다. 운만으로는 천살문을 상대할 수 없지. 풍진이 강무진을 평가하듯 쳐다봤다. 대회에서 보자. 내 실력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 기대하겠습니다. 풍진이 떠나고 다른 무인들도 하나둘 강무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 소년이 흑룡회 총회주라니. 어려 보이는데 고수일까? 천살문과 싸웠다는데 허언이 아닐까?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강무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곧 대회에서 실력으로 증명할 것이었다. 그날 밤, 강무진이 묵는 객잔. 서려하니 급히 방으로 들어왔다. 해강공자, 큰일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무림맹에서 대회 규칙을 바꿨어요. 살상이 허용된대요. 강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살상 허용? 네. 원래는 항복하거나 대련대 밖으로 밀려나면 패배였는데 이번에는 상대를 죽여도 된대요. 물론 고의적 살인은 금지지만 실수로 죽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데요. 그것은 강무진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전생에서도 같은 규칙 변경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규칙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무림맹의 의도가 분명하군요. 저를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맞아요. 대회 중에 실수로 죽이면 처벌받지 않으니까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도 준비했습니다. 강무진이 침상 밑에서 검을 꺼냈다. 검은색 검집에 담긴 보검이었다. 이것은 당가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암살검, 흑룡검. 검날에 미세한 홈이 파여 있어 독을 바를 수 있습니다. 강무진이 검을 조금 뽑았다. 검은 검날이 불길하게 빛났다. 필요하다면 저도 살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려하는 강무진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약간 두려움을 느꼈다. 평소에는 침착하고 예의 바른 소년이지만 전투 자세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조심하세요. 무림맹은 정말 무서운 조직이에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흘 후, 천하제일인 결정전 예선 첫날. 청검산장 뒤편의 거대한 연무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모였다. 중앙에는 10개의 대련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천하제일인 결정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림맹주 남궁천이 단상에 올라 선언했다. 강무진은 관중석에서 남궁천을 바라봤다. 전생에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 머리카락이 조금 휘어졌지만 여전히 위협적인 기운을 뿜고 있었다. 남궁천. 지금은 참는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총 256명의 참가자가 등록했습니다. 예선은 결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종 1인이 천하제일인이 됩니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첫 번째 경기 27번 대 88번. 강무진의 번호가 불렸다. 그는 대련대로 올라갔다. 상대는 40대 중반의 장한 사내였다. 검을 허리에 찬 것으로 보아 검객인 듯했다. 나는 북해검파의 한무적이다. 어린 것, 운이 나빴구나. 내게 걸리다니. 한무적이 오만하게 말했다. 선배님께 배우겠습니다. 강무진은 공손하게 폭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한무적이 검을 뽑았다. 북해빈검. 차가운 검기가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북해검파의 비전 검법이었다. 하지만 강무진에게는 너무 느렸다. 금강불멸체의 내력으로 검기를 튕겨내고
환마무영보로 순식간에 접근했다. 뭐야? 한무적이 놀라 검을 휘둘렀지만 강무진의 손이 이미 그의 혈도를 짚었다. 혈잠독 주입. 한무적의 몸이 마비되어 쓰러졌다. 단 3초 만의 승부였다. 관중들이 술렁였다. 뭐야? 저 소년. 3초 만에 끝났어. 북해검파의 한무적이 일격에? 진짜 고수였구나. 심판이 황급히 선언했다. 승자 88번 해강. 강무진은 대련대에서 내려왔다. 서려안이 달려와 물을 건넸다. 대단했어요. 3초 만에. 상대가 약했을 뿐입니다. 겸손은 그만하고 다음 상대를 봐요. 서려안이 대진표를 펼쳤다. 다음 상대는 소림파 해철이에요. 강무진의 눈빛이 변했다. 해철 사형이라. 전생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형. 이번 생에서도 폭포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자. 드디어 만나는군요. 이틀 후 강무진 대 해철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해철은 대련대에 올라 강무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네 놈. 소림을 배신하고 도망친 주제에 감히 대회에 나타나. 해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오늘 내 놈을 혼내주마. 소림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강무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심판이 신호를 보냈다. 시작. 해철이 소림의 대력 금강장을 펼쳤다. 강력한 장력이 강무진을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강무진도 같은 금강장법을 사용했다. 더 정교하고 더 강력한. 쾅. 두 장이 부딪혔다. 해철이 뒤로 밀려났다. 이럴 수가. 내 놈이 어떻게 금강장을. 소림에 있을 때 배웠습니다. 사형. 강무진이 다시 공격했다. 금강장법 제7식, 제8식을 연속으로 펼쳤다. 해철은 방어에 급급했다. 강무진의 금강장법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경지였다. 해철이 마지막 장에 맞아 대련대 밖으로 날아갔다. 완패였다. 관중들이 환호했다. 16세 소년이 소림 무승을 이겼다. 대단해. 흥룡회 총회주. 진짜 고수였구나. 강무진은 대련대에서 내려와 쓰러진 해철을 내려다봤다. 사형,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가 소림을 떠난 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소림이 저를 가둬둘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해철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예선이 진행되면서 강무진은 연승을 거듭했다. 4강전에서는 화산파의 풍진과 맞붙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강무진이 승리했다. 8강전에서는 무당파의 청운검선을 이겼다. 그리고 드디어 준결승. 상대는 무림맹주의 외손자 백도현이었다. 대련대에 오른 백도현이 강무진을 보며 비웃었다. 해강이라 했나?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이다. 나는 남궁세가의 천재검법을 익힌 천재다. 내 같은 무명 소졸과는 격이 다르다. 백도현이 검을 뽑았다. 명검 천재검이었다. 강무진도 흑룡검을 뽑았다. 검은 검날이 불길하게 빛났다. 시작. 심판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천재검법 대 무명검법. 남궁세가의 정통검법과 강무진이 독자적으로 완성한 검법의 대결이었다. 쾅, 쾅, 쾅. 수백 초가 부딪혔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대단해. 둘 다 절정 고수야. 16세가 무림맹주의 외손자와 호각이라니. 하지만 강무진은 여유가 있었다. 전생에서 백도현과 수백 번 겨뤘던 기억이 있었다. 그의 검법은 화려하지만 빈틈이 있었다. 지금이다. 강무진이 환마무영보로 순간 이동하듯 백도현의 측면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흑룡검을 휘둘렀다. 검날이 백도현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백도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상처에서 검은 피가 흘렀다. 독검이라고? 규칙 위반은 아닙니다. 무기에 독을 바르는 것은 허용됩니다. 강무진이 차갑게 말했다. 백도연의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극룡검에 바른 혈잠독의 효과였다. 이럴 수가. 백도연이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승자 88번 해강. 관중들이 폭발적으로 환호했다. 강무진은 무림맹주 남궁천을 쳐다봤다. 남궁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남궁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본격적인 복수는 이제부터다. 강무진은 대련대에서 내려왔다.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승 상대는 진무백이었다. 전생의 첫 번째 제자이자 배신자. 운명의 재회가 다가오고 있었다.